둘째, 왜 지금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볼까? 가장 큰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업자 대출의 경우엔 가계대출에 비해 훨씬 완화된 DSR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은 현재도 수도권 규제 지역도 상관없이 금융사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지금은 이렇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는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온다, DSR 때문에 막혔거나 기존 대출이 많아서 추가 자금이 어렵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대책을 시작으로 9월 7일, 10월 15일 대책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됐고 올해 4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자금 용도 점검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활용할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 사업자 대상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후순위 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사업자는 LTV가 많이 나온다는 말만 믿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어떤 구조로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후순위 담보대출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선순위 담보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대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후순위 대출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아파트에 이미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대출이 선순위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 역시 담보가치를 계산할 때 중요한 선순위 권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담보 여력을 활용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받는 것이 후순위 담보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아파트에 기존 담보대출이 4억 원 있다고 하면 나머지 6억 원의 한도가 후순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은 한도를 모든 사람이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소재지역, 선순위 채권 최고액, 임차보증금, 시세와 거래량, 사업기간과 매출, 신용점수까지 함께 검토해서 후순위 한도와 금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업자 대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왜 지금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볼까? 가장 큰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 대책 이후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역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DSR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이 많다면 담보가 충분해도 소득 때문에 추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주택가격에 따라 15억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최대 2억 원으로 차등화됐고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습니다. 여기서 9월 7일 대책은 성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7일 정부 대책의 중심은 주택공급 확대였지만 같은 날 금융당국이 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9월 7일 대책 자체를 단순히 대출 규제 대책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공급 대책과 금융 규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사업자 대출은 DSR을 피하는 대출일까?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과 심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계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사업자라면 다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자 대출이 DSR이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사업자 대출의 경우엔 가계대출에 비해 훨씬 완화된 DSR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오히려 사업자 대출의 자금 용도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대책을 통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점검을 강화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나와 자금이 사업 목적이 사용되었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과 실제
사업자금 목적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특히 주택 매매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해 9월 7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 이후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역시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반면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실제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별 사업자 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권별로 어떻게 다를까? 먼저 상호금융권입니다. 사업기간과 매출, 소득금액 증명원과 원천징수 영수증상 자료, 신용상태, 담보가치를 종합적으로 보고 조건이 잘 맞는다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금융권의 금리 영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많거나 높은 담보 비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축은행입니다. 사업자 후순위 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많이 비교하는 업권입니다. 상호금융보다 금리는 높아질 수 있지만 담보 여력이 충분하고 사업자 조건이 맞으면 추가 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LTV 90%, 95% 같은 광고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말하자면 보통 실무적으로 이런 한도가 나오려면 아파트 소재지가 서울 내부나 강남권 주변이고 전용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하 등이 되어야 하고 되도록 아파트 세대수가 많고 신축이어야 하고 신용점수가 높고 사업자의 부가세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와야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실제 한도는 선순위 걸린 금액, 임차보증금, 지역, 매출 또는 부가세 내역, 신용점수와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캐피탈입니다. 역시 사업자 후순위 자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도뿐 아니라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와 연장 조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캐피탈사의 경우엔 저축은행과 한도도 비슷하고 금리는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합니다. 저축은행과 한도와 금리가 비슷한 편입니다. 저축, 캐피탈 모두 현재 시점으로 LTV 최대 90%에서 95%, 금리는 최저 6%에서 10%대 사이입니다. 다섯째, 사업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까? 실제 상담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재료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거래처 결제, 기타 사업 운영 비용 같은 사업 운영 자금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 관련 고금리 부채의 대환입니다. 여러 사업자 대출이나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보유 아파트의 담보 여력을 활용해 금리와 월 납입액을 낮출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새 대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로 추가 사업자금 확보입니다. 아파트 KB 시세가 상승했거나 기존 선순위 원금이 줄어 담보 여력이 생겼다면 후순위 추가 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추가 사업자금 한도가 잘 나오는 분들은 보통 강남이나 강남 주변의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추가 한도를 더 많이 받는 경우를 실무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점을 볼 때 아파트를 투자해야 할 위치 선정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느꼈습니다. 여섯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후순위 담보대출의 장점은 신용만이 아니라 아파트 담보가치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에 따라 만기일시 상환이 가능해 초기 월 납입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은 만기일시 상환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후순위는 금융회사가 돈을 회수하는 순서가 D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선순위보다 금리 위험이 높고 일반적으로 금리도 더 높습니다. 담보 설정 비용은 적으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후순위 사업자 대출은 만기일 시상환이나 비교적 짧은 만기 구조인 5년이나 3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자를 낼 수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 때 사업 매출을 통한 수익으로 상환할지 원금을 줄인 뒤 더 낮은 금리 금융권으로 대환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더 높더라도 더 높은 한도로 대환할지까지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엔 자금 용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약정과 다르게 주택 구입이나 개인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런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과 임차 보증금을 합쳐 이미 한도가 꽉 차서 담보 여력이 거의 없는 경우, 최근 연체가 장기이거나 신용 상태나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져 최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매출이나 영업 활동인 부가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일부만 가능함. 특히 KB 시세나 부동산 테크가 안 나오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엔 진행하는 금융사가 제한적이어서 진행 자체가 안 되거나, 만약 감정평가로 진행하는 곳이 있어도 감정가가 보수적으로 나와서 원하는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2026년 8월 현재는 규제지역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선 가계대출인 주담대의 LTV와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되고, 특히 사업자 대출 역시 규제지역 주택을 새로 매수하기 위한 매수잔금 대출 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은 현재도 수도권 규제지역도 상관없이 금융사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여덟째, 그러면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까? 저는 무조건 한도가 높은 곳부터 찾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소와 KB 시세, 선순위 잔액과 채권 최고액, 임차인 여부, 사업 기간과 매출, 부가세 신고 내역, 신용 점수, 기존 사업자 대출, 그리고 자금 용도를 정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최근 매출인 부가세 신고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자료까지 준비하면 어느 업권, 상호금융권인지 아니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을 금리와 한도 상환 방식 기준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한데 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필요한 대출 금액이 큰데 낮은 금리만 고집하다 필요한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은 이미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 추가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다른 종류 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DSR이나 LTV 때문에 막혔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업자 대출의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먼저 비교해보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상황에 따른 더 높은 한도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LTV 몇 %까지 됩니까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내 아파트에 담보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인지, 어느 금융권의 조건이 적정한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만기에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출은 많이 받는 것이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받고 상환 계획까지 세워놓는 것, 그게 제대로 받는 대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